라온테크의 상장일 주가는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매도하는지에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라온테크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입니다. 라온테크는 제조업용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공모가 밴드는 12,800원에서 15,800원이었지만 13.9% 상향된 18,000원으로 공모가가 확정되었습니다. 라온테크는 KB증권 단독으로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청약이 진행되고 2일 뒤인 목요일에 환불이 진행이 됩니다. 상장 예정일은 6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라온테크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개시일 직전일인 6월 6일까지 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44건의 수요 예측이 참여하여 1526.2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평균 경쟁률보다 높은 수준의 경쟁률입니다. 이전 경쟁률과 비교를 해보면 라온테크의 1526.2대1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쟁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진행된 수요 예측 중 6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밴드 상단 초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단과 상단 초과가 아닌 수요 예측도 두 건이 존재합니다. 시각화로 살펴보면 대부분 공모가 밴드 상단인 15,800원을 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모가 밴드 상단인 15,800원을 초과한 비율이 94.5%나 됩니다. 하지만 높은 경쟁률에 비해 의무보유 확약 수치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참여 건수 기준으로 8.7%, 신청 수량 기준으로 8.9%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해 진행된 수요 예측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라온테크의 8.9%는 낮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온테크와 비슷한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을 기록한 청약은 PNH테크와 바이오다인이 있습니다. 라온테크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는 경쟁률과 분포는 만족스럽지만 의무보유 확약이 낮아 아주 좋은 결과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약 규모 및 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은 총 50만 주가 모집이 됩니다. 우리사주조합의 10%인 5만 주가 배정이 되고 일반 청약자에게 12만 5천 주, 기관 투자자에게 32만 5천 주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투자 설명서에 밝힌 균등 배정 방식은 균등 배정 수량이 2분의 1로 고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KB증권은 등급과 조건에 따라 청약 한도가 매우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청약자가 위치하는 일반 등급 50% 기준으로 2,000주밖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2,000주의 최대 청약 증거금은 1,800만 원입니다. 최고 등급인 우대 300%는 12,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12,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800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은 모집 주익수가 작기 때문에 일반 등급 50%인 경우 풀 청약하셔도 경쟁률에 따라 한 주밖에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 단위 신청은 10주입니다.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9만 원이 됩니다. 이번 청약은 균등 배정 한 주라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KB증권이 진행한 청약을 보면 솔루엠은 46,765명, LB루셈은 146,385명이 청약에 참여하였습니다. 최근 진행된 LB루셈만큼의 청약자 수가 참여한다면 균등 배정 주익수는 0.43주가 됩니다. 라온테크의 청약자 수가 62,500명이 넘는다면 추첨으로 한 주를 받게 됩니다. 최근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청약자 수를 감안할 때 라온테크는 추첨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라온테크의 공모가는 적정 공모가일까요? 라온테크는 반도체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는 웨이퍼에 많은 단계의 공정이 필요합니다. 공정과 공정 사이에 웨이퍼를 수송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라온테크의 제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4개 정도의 업체가 있으며 미국의 브룩스, 일본의 ULVAC, 우리나라의 사이맥스와 라온테크가 있습니다. 라온테크는 해당 업체 중 제일 규모가 작습니다. 라온테크는 수출이 전혀 없습니다. 국내 업체 대상의 매출만 존재합니다. 직접 납품이 아닌 업체를 통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SK 하이닉스 매출이 거의 전부였지만 2021년에는 삼성전자로도 조금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매출 추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2018년 가장 높았고 19년 큰 폭으로 떨어진 후 현재까지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반도체 업황 사이클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업체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성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최대 매출을 올렸지만 영업이익률은 1%에 지나지 않았고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흑자를 기록하고 개선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공모가를 상정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을 유사그룹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하지만 라온테크와 비교할 수 있는 유사그룹은 사이맥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이맥스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맥스의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라온테크와 비교를 해보면 제법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이맥스는 라온테크와 달리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고 2020년 매출이 2012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표로 정리해 비교를 해보면 라온테크와 사이맥스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2.54배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2020년 기준 매출은 사이맥스가 9.4배 많고 영업이익은 21.82배가 많습니다. 라온테크는 2021년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늘어난 1분기 성적과 비교를 해봐도 사이맥스가 라온테크보다 매출은 6.64배, 영업이익은 6.29배가 높습니다. 사이맥스가 저평가이던지 라온테크가 고평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이맥스보다 높은 비교그룹을 포함하여 적용포가 17.85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업종이 가장 유사한 사이맥스에 펄을 적용한다면 주당 평가가액은 2456원이 아닌 11,563원이 됩니다. 물론 두 기업이 수익 외에 다른 부분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당 평가가액 2456원은 조금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유통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매우 많습니다. 전체 주식 대비 45.61%의 물량이 상장 당일부터 매각이 가능합니다. 표로 살펴보면 라온테크의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879.4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유통가능 비율이 54.82%나 되기 때문에 유통가능 금액도 482억으로 시가총액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유통가능한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매우 많아 의무보유 확약이 매우 높게 배정이 된다 해도 유통가능 금액과 유통가능 비율을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온테크의 상장일 주가는 유통가능한 기존 주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매도하는지에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상장 종목들과 유통가능 금액 총액을 비교해보면 적은 유통가능 금액으로 상승을 이뤄냈던 삼형 SNC나 ADM 코리아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주와 전환사채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습니다. 임직원 등 20명에게 부여된 52,700주는 상장 당일부터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 가격은 2,667원으로 행사 시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온테크의 상장을 주관하는 KB증권의 이전 사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온테크의 공모가가 공모가 밴드 상단 대비 13.9%나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전 청약과 공모가를 높인 비율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온테크의 수요 예측 경쟁률은 높았지만 의무보유 확약 건수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의 경우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20.73%나 됐고 수요 예측 경쟁률도 1427.15대 1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모가는 상향되지 않았었습니다. 라온테크와 비슷한 14.04%로 공모가를 상향한 샘 CNS의 경우 수요 예측 경쟁률은 라온테크보다 높았고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비교도 되지 않는 25.21%를 기록하였습니다. 라온테크보다 수요 예측 경쟁률도 압도적으로 높고 의무보유 확약 신청도 크게 높은 자이언트 스텝도 10%밖에 공모가를 상향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사례들을 볼 때 KB증권이 라온테크의 공모가를 지나치게 높게 상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KB증권이 진행했던 넥스틴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틴의 수요 예측 경쟁률은 30.25대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밴드 상단 초과보다는 상단에 분포가 많았고 심지어 밴드 하단 미만에도 상당한 수준의 수요 예측 참여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도 신청 수량 대비로는 23.3%였지만 참여한 기간으로 볼 땐 5.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수요 예측 결과였지만 KB증권은 희망 공모가 밴드 최상단인 75,400원으로 공모가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 30.25대 1과
의무보유 확약시청 5.23%임에도 KB증권은 임에도 공모가 밴드 최상단으로 공모가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언급해드렸지만 상장하려는 회사와 주관사 간에는 긴밀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회사가 상장을 통해 얻고 싶은 금액이 있고 금액이 커질수록 주관회사는 수수료 수입도 늘어나게 됩니다. KB증권은 넥스틴의 청약을 진행한 대가로 공모 금액의 6%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넥스틴과 비슷한 규모로 청약이 진행된 삼형 SNC의 경우 4.5%의 수수료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삼형 SNC의 경우 공모가의 9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주관사가 사줘야 하는 환매 청구권의 리스크까지 있었습니다. 넥스틴의 인수대가가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라온테크의 인수대가는 넥스틴의 경우보다 1% 높은 7% 수준이 되었습니다. 상장하려는 회사가 원하는 금액이 있고 그 금액에 맞춰준 대가로 7%나 되는 수수료를 받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게 합니다. 이전 KB증권이 주관한 청약들의 상장의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KB증권이 주관한 9개의 청약 중 5개가 종가 기준 공모가를 하회하였습니다. 리츠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 제외한다 하더라도 나노브리카 넥스틴의 경우는 시초가부터 공모가를 하회하였습니다. KB증권이 주관하는 상장은 청약자들이나 이후 투자자보다는 회사와 기존 주주들에게 매우 유리한 청약처럼 보입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온테크는 현재 코넥스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코넥스는 거래량이 적고 그에 따라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건이 갖춰지면 코넥스보다 더 좋은 시장인 코스닥으로 상장을 하기도 합니다. 6월 4일 종가 기준 25,350원이라 공모가인 18,000원보다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라온테크의 주가는 상장 진행 소식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코넥스는 거래량이 매우 적습니다. 하루에 1000주도 거래되지 않는 날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상장 소식이 전해지고 만주에서 4만주 가까운 매수가 몰렸습니다. 이 정도의 조그만 매수가 몰려도 코넥스 시장에선 큰 폭의 상승이 가능했습니다.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된 종목들의 성적을 살펴보면 코넥스 전일 종가는 젠큐릭스를 제외하고 모두 공모가 대비 높은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넥스의 전일 종가를 다음날 지켜낸 종목은 비나텍과 젠큐릭스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 코넥스 종가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시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만 공모가로 기준한다면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 중 시가가 공모가보다 하회한 경우는 없습니다. 라온테크의 코넥스 가격은 공모가보다 40.83% 높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코넥스 거래 가격을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디스카운트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온테크는 코넥스 이전 상장입니다. 따라서 유통 가능한 주주들이 매우 많습니다. 상장당에 기존 주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매도하는지에 따라 상장당의 성적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코넥스의 주가는 대부분 상장 이후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코넥스 가격에서 적절하게 디스카운트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사 기업인 사이맥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기준 매출이 9.4배, 영업이익은 21.8배의 차이지만 시가총액은 2.5배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사이맥스가 저평가이던가 라온테크가 지나치게 고평가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KB증권은 높은 인수대가를 바탕으로 공모가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앞으로도 KB증권의 청약이 이어집니다. 상장회사와 기존 주주뿐만 아닌 청약자와 이후 투자하시는 투자자들과도 상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청약은 공모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등급에 따라 청약 수량도 매우 적습니다. 균등은 추첨 한 주, 일반 등급 50% 등급의 경우 풀청약해도 경쟁률에 따라 비례배정 한 주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만약 경쟁률이 높아진다면 추첨 확률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한다고 해도 수익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다면 수익에 대한 높은 기대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모주와 관련된 대부분을 다룬 제 책 공모주 퍼펙트 투자 전략이 나왔습니다. 주식의 기본부터 기업 분석까지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서점에서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피드백을 전부 드리지 못하지만 남겨주신 소중한 피드백과 응원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